어느 날 아침 일어났는데 주변의 모든 것이 이상하게 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가장 가까웠던 친구들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지고, 한때 열정적으로 했던 일이 이제는 공허하게 느껴지며, 심지어 좋아했던 취미조차 예전처럼 기쁨을 주지 않는다면 말이에요. 당신은 위기를 겪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우주가 당신을 위대한 일을 위해 준비시키고 있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칼 융이라는 위대한 심리학자는 인생에서 깊은 변화의 단계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개성화 과정이라고 불렀는데, 자신이 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모습이 되어가는 여정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융이 명확히 설명하지 않은 것은 그 여정의 한가운데 있을 때 느끼는 혼란과 불안감입니다. 당신이 새로운 봄을 준비하는 고목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새롭고 푸른 잎들이 돋아나기 전에 나무는 겨울을 견뎌야 합니다. 오래된 모든 것을 떨어뜨리고 차가운 바람 속에서 벌거벗은 채로 서 있어야 하며 마치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나무 안에서는 수액이 조용히 흐르며 새로운 생명의 폭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방향 감각을 잃었다고 느낄 때, 오래된 관계들이 희미해지기 시작할 때, 예전의 꿈들이 더 이상 당신을 설레게 하지 않을 때, 그것은 실패의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화의 신호입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느껴질까요? 왜 긍정적인 변화 과정이 잃어버리고 있다는 느낌보다는 좋은 것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지 않을까요? 답은 변화의 본질에 있습니다. 우리 내면의 진동 주파수가 변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더 이상 오래된 주파수에 속한 것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라디오와 같습니다. 새로운 주파수로 돌릴 때 명확한 신호를 잡기 전에 잡음을 듣게 됩니다. 30년간 심리학과 동양 철학을 연구하면서 저는 이런 방향감각 상실의 시기를 겪는 사람들이 보통 인생에서 큰 도약을 위해 우주가 준비시키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종종 이런 신호들을 잘못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확실히 알고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항상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요구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깊은 변화 과정은 이런 선형적 논리에 따라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발효와 같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어둠이 필요하며 고요함이 필요합니다. 융은 이것을 잘 이해했습니다. 그는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를 거쳤는데 거의 6년 동안 계속되었으며 그는 이것을 무의식과의 대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는 마치 정신을 잃은 것 같고 방향 감각을 잃었으며 모든 것을 잃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기로부터 그는 심리학에 대한 가장 위대한 발견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어려운 시기가 긍정적인 변화의 신호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수년간의 연구와 상담을 통해 인식한 특별한 신호들, 공통 분모들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할 때, 익숙한 대화들이 갑자기 얕게 느껴질 때, 더 깊은 무언가를 갈망하지만 그것을 표현할 수 없을 때, 그것은 당신의 내면 주파수가 변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상한 꿈을 자주 꾸고 강한 직감을 느끼며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감각들을 경험할 때, 그것은 당신의 깊은 의식이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과거로 끌려가는 느낌이 들 때,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고 싶을 때, 자신의 뿌리에 대해 더 알고 싶을 때, 그것은 당신이 전체적인 자신을 통합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위대한 무언가에 대한 막연한 갈망을 느낄 때, 깊은 목적에 대한 갈망, 당신이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세상에 기여하고 싶다는 마음을 느낄 때,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진정한 사명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이 변화 과정의 5단계에 대한 세부 사항을 살펴보기 전에 이것이 경직된 공식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세요. 각자는 자신만의 여정, 자신만의 시간, 자신만의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더 이상 맞지 않는 것들로부터의 분리입니다. 이 변화 과정의 첫 번째 단계는 보통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막연한 느낌으로 시작됩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서 당신이 살고 있는 삶이 더 이상 진정한 자신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삶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순히 더 이상 맞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융은 이 현상을 그림자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렸거나 거부한 자신의 부분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사회나 가족의 기대에 따라 살아왔을 때 우리는 진정한 본질과의 연결을 잃을 수 있습니다. 변화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그 그림자가 의식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할 때입니다. 이것은 여러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익숙한 사교적 대화에 갑자기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전에 흥미롭다고 생각했던 주제들, 유명한 영화나 시사 뉴스 사소한 잡담들이 이제는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당신이 까다로운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내면 주파수가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문화에서 우리는 종종 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깊은 감정적 연결을 의미하죠. 이 단계를 거치면서 당신은 인생의 많은 관계들이 진정한 정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단지 표면적인 관계들로 습관이나 사회적 의무로 유지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군중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단계입니다. 친구들과 파티에 가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지만 여전히 가면을 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진정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정말 무엇을 원하는가? 라고 자문하기 시작합니다. 융에 따르면 이것은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불편하긴 하지만 말이죠. 그것은 당신이 가짜 자아인 페르소나와 진정한 자아를 구별하는 능력을 기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페르소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쓰는 가면이지만 너무 두꺼워지면 진정한 본질에 접근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당신은 정말 중요하지 않은 초대들을 거절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개인적 공간이 필요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포기했던 오래된 꿈들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기심이나 불만의 신호가 아니라 영적 성숙의 신호입니다. 이 단계는 몇 달에서 몇 년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시간은 당신이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저항하려고 하고 현상 유지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면 과정이 더 길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더 이상 맞지 않는 것들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맞는 것들이 올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옷장을 정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 이상 맞지 않는 옷들을 제거해야 새 옷들을 위한 공간이 생깁니다. 이 단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하고 있다고 해서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들은 자신이 까다로워지고 있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변화가 성장에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에게 더 정직해질수록 다른 사람들에게도 더 정직해집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신성한 휴식기입니다. 더 이상 맞지 않는 것들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한 후 제가 신성한 휴식기라고 부르는 단계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당신이 더 이상 예전 자리에 있지 않지만 아직 새로운 곳에 도달하지도 못한 시간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단계이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한 단계이기도 합니다. 융은 이런 휴식기의 중요성을 잘 이해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창조적 공백이라고 불렀습니다. 무의미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창조와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들입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기 전에 어두운 땅 속에서 조용히 있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영혼도 변화를 위해 휴식기가 필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당신은 공간에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것은 알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동기를 잃고 예전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에 대한 관심을 잃을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이런 휴식기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목표를 가져야 하고 항상 앞으로 나아가야 하며 항상 생산적이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발전의 본질에 대한 오해입니다. 운동할 때 근육이 발달하기 위해 휴식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영혼도 변화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국 문화에서 한이라는 개념이 이 단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은 우울증이나 절망이 아니라 깊고 복잡한 감정 상태로 슬픔과 희망을 모두 포함합니다. 신성한 휴식기에서 당신은 영적 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깊은 슬픔이지만 부정적이지 않은 변화를 위한 준비인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방향 감각을 잃었다고 느낄 때 많은 사람들이 빠른 해결책을 찾으려고 합니다.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거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심지어 성급하게 직업을 바꾸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종종 이 단계가 가져다주는 중요한 메시지들을 놓치게 만듭니다. 대신 불확실성과 함께 앉아있는 법을 배우세요. 이런 휴식기를 확장된 명상 시간으로 보세요. 이 시간 동안 당신의 깊은 의식은 일하고 있고 재정렬하고 있으며 큰 도약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다음과 같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에 생각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관심사를 탐구해보세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예술을 시도하거나 익숙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주제의 책을 읽어보세요. 자연에서 시간을 보내세요. 자연은 인간 사회처럼 서두르지 않는 고유한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의 리듬과 조화를 이룰 때 씨를 뿌릴 시간, 기다릴 시간, 수확할 시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몸과 감정에 귀를 기울이세요. 마음이 바쁠 때 우리는 종종 몸과 감정과의 연결을 잃습니다. 신성한 휴식기는 그들과 다시 연결할 시간입니다. 이런 휴식기에서 당신은 인생의 패턴들을 인식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항상 특정 유형의 사람들에게 끌린다거나 항상 특정 유형의 결정을 반복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은 다음 단계에 귀중합니다. 융은 이런 휴식기에서 집단 무의식, 즉 전 인류의 지혜 저장고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깊은 꿈, 강한 직감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감각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신 이상의 신호가 아니라 의식 확장의 신호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영적 민감성의 발달입니다. 신성한 휴식기와 편안해지는 법을 배운 후 당신의 감지 능력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미묘한 것들에 더 민감해집니다. 사람들의 에너지 장소의 분위기, 겉보기에 무작위로 보이는 사건들의 깊은 의미를 감지할 수 있게 됩니다. 윤기 직관 기능의 발달이라고 부른 이 단계입니다. 직감은 초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이 조용하고 집중될 때 나타나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능력입니다. 외부의 혼란에 더 이상 사로잡히지 않을 때 더 미묘한 목소리들을 듣기 시작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의 기분을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그곳의 분위기가 어떤지 즉시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어떤 방식으로든 현실이 되는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새로운 능력들을 두려워하거나 너무 흥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단지 도구일 뿐이고 다른 모든 도구들처럼 현명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불교 전통에서는 이런 초자연적 능력들에 갇혀서 영적 여정의 일부로 사용하는 대신 그것들 자체에만 집착하는 것에 대해 경고합니다. 이 단계에서 당신은 인생에서 동시성을 관찰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윤기, 이 현상에 처음으로 이름을 붙인 사람입니다.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들, 겉보기에 무작위로 보이지만 깊은 연결을 가진 사건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친구를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전화를 걸어올 수 있습니다. 또는 어떤 문제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는데 즉시 답을 주는 책이나 대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동시성들은 우연이 아니라 당신이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영적 민감성은 또한 당신에게 좋지 않은 것들에 대해 더 민감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정적인 환경에 있을 때, 무거운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때, 당신의 가치와 맞지 않는 활동에 참여할 때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상생활에서 도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 회의 후에 피곤함을 느끼거나 의미 없는 사회적 활동에 참여해야 할 때 압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 경계 설정이 중요해집니다. 에너지를 보호하는 법, 맞지 않는 것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 에너지를 소모하는 상호작용 후 회복할 공간을 만드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한국 문화에서 눈치라는 개념이 이 단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눈치는 단순한 사회적 기술이 아니라 깊은 감정 지능의 한 형태입니다. 영적 민감성이 발달할 때 당신의 눈치도 더 깊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감지할 수 없는 것들을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외로움을 만들 수 있지만 동시에 더 큰 무언가와 연결되었다는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영적 수행을 갖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명상 요가 기도 또는 단순히 자연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마음을 진정시키고 받고 있는 미묘한 정보들로 인해 압도당하지 않을 방법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과거와의 통합을 통한 깊은 목적의 이해입니다.
내면 주파수 변화 과정의 가장 놀라운 것 중 하나는 그것이 우리를 과거로 이끄는 방식입니다. 지나간 것을 다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걸어온 길과 향하고 있는 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융은 과거와 미래 사이의 연결에 대해 많은 시간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완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을 통합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좋은 부분과 나쁜 부분, 성공과 실패, 기쁨과 고통 모두를 말입니다. 이 단계에서 당신은 어린 시절의 기억들로 끌려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가졌던 꿈들을 기억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친구들과 다시 연락하고 싶어 하거나 예전에 살았던 곳들로 돌아가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사는 것의 신호가 아니라 성숙의 신호입니다. 충분히 강하고 안정될 때 우리는 상처받은 사람으로서 치유를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이해를 찾기 위해 과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인생의 패턴들을 인식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 무작위로 보였던 사건들이 실제로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겪었던 어려움들이 실제로는 현재 단계에 필요한 기술과 지혜를 위해 준비시켜 주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국 문화에서 정의라는 개념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경험들에도 적용됩니다. 이 단계에서 당신은 자신의 인생 자체에 대한 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겪었던 모든 것에 대한 깊은 감정 수용 감사의 마음을 말입니다. 이것이 일어났던 모든 일을 좋아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겪었던 상처나 불공정에 대해 감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오늘의 당신을 만드는데 기여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과거와의 통합 과정은 종종 용서와 함께 옵니다.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알고 있던 것으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상처 입혔던 사람들도 그들 자신의 고통과 한계에서 행동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용서는 일회성 결정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더 깊은 이해로 그것을 볼 기회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당신은 또한 어렸을 때 가지고 있었지만 잊어버린 재능과 능력들을 인식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림, 노래, 글쓰기 또는 수공예를 좋아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른들이 비현실적이라고 여겼던 이상한 관심사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린 시절의 이런 재능과 관심사들은 종종 인생의 깊은 목적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사회의 기대와 압력에 너무 많이 영향받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 어른들보다 진정한 본질과 더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거와 통합할 때 당신은 인생의 깊은 목적을 명확히 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겪었던 모든 것이 의미가 있었고 모든 것이 이 순간으로 태어날 때부터 되도록 정해진 사람이 되는 것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5번째 단계는 완전히 새로운 주파수에서의 진동입니다. 내면 주파수 변화 과정의 마지막 단계는 완전히 새로운 주파수에서 진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정의 끝이 아니라 인생의 새로운 장의 시작입니다. 이 단계에서 당신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예전에 걱정하게 했던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래된 관계들은 자연스럽게 희미해질 수 있고 새롭고 더 깊은 관계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융은 이 상태를
개성화 달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완전한 인간이 되고 자신의 모든 부분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정말로 하고 싶은 것 사이의 갈등이 더 이상 없습니다.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가면을 쓸 필요가 더 이상 없습니다. 새로운 주파수에서 진동할 때 비슷한 주파수를 가진 사람들과 기회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인생에서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꿈꾸던 직업이 갑자기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인생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기회들이 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적들이 우연이나 행운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내면 진동 주파수를 변화시킨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내부에서 변할 때 외부 세계도 그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에서 당신은 노력하지 않고도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자신이 되는 것만으로도 영감을 주고 치유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빛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깊은 목적에 맞게 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또한 더 강한 창조 능력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프로젝트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노력이 아니라 새로운 주파수의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한국 문화에서 앞서 이야기했던 한이흥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주파수에서 진동할 때 외부 상황에 의존하지 않는 깊은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당신의 진정한 사명을 인식하기 시작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사명이 반드시 크거나 유명한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단순히 아이들을 기르는 방식 동료들을 대하는 방식 공동체에 기여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정한 본질에 맞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당신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방식으로 세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새로운 주파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영적 수행이 필요합니다. 명상, 기도, 요가 또는 단순히 자연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깊은 본질과 지속적으로 연결할 방법을 갖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보호해야 합니다. 맞지 않는 것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 경계를 설정하는 법 자신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계속해서 성장하고 배워야 합니다. 새로운 주파수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항상 탐구할, 더 깊은 층들 통합할 자신의 새로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같은 주파수를 가진 사람들과 연결해야 합니다. 영적 여정에 있는 사람들, 서로의 성장을 이해하고 지원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찾으세요. 진정한 가치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사회적 압력이나 다른 사람들의 기대가 당신을 자신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지 마세요. 내면 주파수 변화 과정은 시작과 끝이 명확한 선형적 여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선형과 같아서 항상 더 높은 이해와 발전의 층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변화 과정을 완료했다고 생각할 때마다 삶은 새로운 도전들 성장할 새로운 기회들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은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활력과 지속적인 성장의 신호입니다. 융은 인생의 목적이 완벽함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함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완전함은 자신의 모든 부분을 수용하고 통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빛과 그림자, 강함과 약함, 기쁨과 고통 모두를 말입니다. 내면 주파수 변화 과정을 겪고 있을 때 기억하세요.
이것은 자연스럽고 필요한 과정입니다. 당신은 이것을 경험하는 유일한 사람이 아닙니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각 단계는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단계보다 좋거나 나쁜 단계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전체적인 발전에 필요합니다. 각자의 시간은 다릅니다. 당신의 여정을 다른 사람의 여정과 비교하지 마세요. 자신에게 정직하고 과정을 신뢰하는 것에 집중하세요. 지원이 중요합니다. 이해하는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구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친구, 가족, 영적 조언자 또는 심리 전문가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면 주파수 변화 과정이 당신에게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신의 가장 정직하고 완전한 버전이 될 때 당신은 인류의 집단의식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기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모든 도전과 변화와 함께 세상은 이 과정을 겪은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세상은 높은 주파수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 어둠 속에서 빛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여정을 시작하도록 영감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변화를 겪고 있다고 느낀다면 그것을 받아들이세요. 과정을 신뢰하세요. 당신이 위대한 일을 위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개인적인 삶에서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진화에 기여하는 역할에서도 말입니다. 내면 주파수 변화의 여정은 우주가 받을 용기가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쉽지 않지만 가치 있습니다. 한동안 외로움을 느끼게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당신이 알았던 것보다 더 크고 의미 있는 무언가와 연결시켜 줄 것입니다. 여정을 신뢰하세요. 자신을 신뢰하세요. 우주의 무한한 사랑과 지혜를 신뢰하세요. 그리고 여정의 어떤 단계에 있든 당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